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1일 오후 12시 48분입니다. 오후 12시 48분입니다. 정오를 48분 넘어섰습니다. KBS 하면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말이 바로 연상됩니다.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합니다. 김용옥이라는 자를 내세워가지고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였다는 악담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국립현충원에서 무덤을 파내야 한다는 이런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낸 KBS, 국가와 민족에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KBS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런 뉴스가 실렸으니까 이야말로 뉴스입니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말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하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고 하면 뉴스가 됩니다. 사람이 개를 먹었다는 뉴스처럼 KBS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니까 제가 반가워서 KBS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은 한번 소개해야 될 의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앵커가 KBS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두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공세를 펼쳤던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오늘은 역공을 맞았습니다. 박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내놓은 일정표가 지금 지출 내역과 맞지 않아 부메랑이 된 겁니다. 한국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가 시작됩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어제 28일 공개한 일정표입니다.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께 정말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황 장관에게 미리 경고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공개한 이 일정표가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개된 다른 일정, 점심을 고엽제 전후회 간부들과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 보고서에는 황 장관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2만 원가량 결제했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 점심은 고엽제 피해 관련 활동을 하는 지역 구민 김모 씨와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따옴표하고 박 후보자 보좌관들과 점심을 먹었고 다른 전후회 간부들은 없었다. 따옴표 닫고 밝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지역 민원을 이야기했고 점심값 계산은 자신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 신고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지역 구민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를 전해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기 위해 허위로 정치자금을 신고한 사례로 의심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다시 기자가 하루 만에 수세로 돌아선 민주당은 한국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옵니다. 목소리를 고 한국당도 김학의 동영상 CD 입수 경위를 밝히라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이어서 최창봉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민주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의 지시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주장은 이 앞에 나온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박영선 의원이 나와서 반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홍영표 당사자가 아닌 홍영표 원내대표의 정치적 주장을 소개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기사는 상당히 공정하게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점심 먹은 사람과 이 기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어떻게든 확인을 해가지고 있고, 점심을 그때 박영선 의원과 먹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허위 신고를 한 거죠. 지역 주민을 접대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꽤 들었어요. 43만 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지역 주민, 박 의원, 그리고 박 의원의 보좌관들, 그러니까 황교안 씨하고 먹으면서 43만 원 썼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점심을 저렇게 비싸게 먹었느냐 할 텐데, 보니까 주로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에 이래도 되느냐? 밥 사줘도 되느냐? 유권자에게 밥 사줘도 되느냐? 그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게 다른 언론 보도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자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겁니다. 즉 점심 같이 먹은 이 고입제 전후의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것. 이 차이가 KBS에 어울리지 않게도 공정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니까, 역시 기자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KBS가 사장부터 담당자까지 문재인 정권의 편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 개개인이 중요합니다. 기자 개개인이. 공정한 보도로, 기자의 가장 큰 무기는 나는 사실 확인해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고집만 부리면은 사실은 막기 힘듭니다. 기자가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위에 부장이 함께 밥 먹었다는 사람, 그 주장은 빼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자가 반발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단단하게 취재해오면 부장도 막을 수 없고 국장도 막을 수 없고 사장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언론의 자유는 기자 개개인이 지키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 KBS가 지킨다기보다는 KBS에서 일하는 기자 개개인의 양식과 용기로 지키는 겁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지키는 겁니다. 저널리즘의 원칙은 사실은 신성하다. 그러나 논평은 자유답니다. 사실은 신성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야지 4가 아니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뜨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을 지켜내는 것은 또 사실을 전개를 할 때, 알릴 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만 알려서도 안 되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에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과 공정한 보도, 이게 기자의 정도입니다. 기자의 정도예요. 그런데 이 박영선, 황교안 이 공방전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 몇 개 언론을 빼고는 대부분이 박영선 의원 편에 서서, 박영선 의원이 불리하면은 공방전이라는 식으로 논란이란 말로 물타기 해버립니다. 박영선 의원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거짓말은 범법 사실입니다. 범법 사실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정색을 하고 박영선 의원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계속 논란이라고 그럽니다. 논란. 그러면은 태양이 서쪽에서 떴다는 사람과 동쪽에서 떴다는 사람 사이에 말싸움이 붙으면은 해가 일출 방향을 놓고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할 겁니까?
최창봉 기자가 언론의 정도를 지키니까 KBS가 오랜만에 공정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지켜야 되고, 특히 언론의 정도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모든 언론 자유의 기본인데, 그것은 기자 개개인이 지켜야 합니다. KBS의 최창봉 기자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